자, 이제 라이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노 교육을 앞서서 저희가 왜 3D 모델링을 배워야 하는지 이유를 짚고 넘어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3D 모델링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가시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어보지 않고 어떤 형상, 어떤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3D 모델링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건축뿐만 아니라 운송, 주얼리, CG, 기계화 설계나 산업 디자인과 같은 그런 여러 산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건 가장 좀 원리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3D 모델러에서는 폴리곤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러들이 있고 넙스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러들이 있습니다. 폴리곤은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하나의 메쉬로 형성을 해서 이루어진 모델링이고, 넙스라는 것은 비정형화된 커브나 서페이스들의 표현을 수학적인 계산으로 정의를 해서 모델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곤 기반으로 모델러들은 굉장히 아무리 복잡한 형상이라도 이 예시와 같이 직관적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시에는 곡면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곡면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무래도 곡면이라 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하나의 폴리곤들의 집합으로서 모인 형태라 곡면이나 그런 측면에서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CG나 영화, 그리고 광고, 애니메이션, VFX 등에 사용되고, 저희가 CG 작업 통해서 바라보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이 이상한 캐릭터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나올 겁니다. 이런 거는 렌더링이라는 과정에서 쉐이딩 기술이 들어가서 부드러운 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좀 단점을 완화시키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우게 될 그런 넙스 기반의 모델러들은 하나의 수학적인 정의로 모델이 형상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델러의 장점은 표현할 수 없는 유려한 곡선이나 곡면 같은 것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고, 하지만 형태를 수정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규칙적인 그런 곡면들을 형상화할 수 있는데 유리하고, 3D 형상이 컴퓨터 밖으로 나와야 하는 분야, 산업 디자인이나 운송 디자인, 저희 건축에서도 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좀 입문하기 쉽고 어려움을 좀 나타낸 것입니다. 좀 아까 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폴리곤 기반으로 형상화하는 스케치업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스케치업은 그 안에 플러그인이라고 또 따로 설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루비라고 합니다. 루비를 함께 배워야 좀 범용성이 넓다, 활용성이 넓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케치업을 하면은 루비까지 배우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배우게 될 라이노 시로스는 넙스 기반으로 하는 그런 모델러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정형 그런 곡면, 곡선 등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데, 물론 스케치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좀 뭐랄까 입문하기 좀 스케치업보다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게 좀 인터페이스들이 복잡하고 어, 직관적으로 보는 게 쉽지 않아서 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활용도가 넓어서 저희는 그래서 그러니까 라이노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앞까지 들여다보면은 어, 그래스호퍼라고 스케치업의 루비처럼 라이노에도 플러그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래스호퍼는 굉장히 어렵고 저도 어려워하는 그런 건데요. 라이노를 배우면은 좀 그래스호퍼까지 같이 배우면은 금상첨화 거의 모델링 하는데 거의 탑이 될 정도로 잘하는 사람으로 이라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좀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그런 원리 그런 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인터페이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라이노 설치하는 방법은 카페에 올려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천천히 따라 하시면은 다 까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일단은 인터페이스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에서 좀 보시면은 위에 저는 개인적으로 깐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위에 패널이 하나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그리고 옆에 패널이 하나 있을 겁니다. 네,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패널이 있고 그 위쪽으로는 캐드처럼 명령어를 치고 히스토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창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패널에는 좀 속성, 레이어, 그리고 렌더링 속성, 매테리얼, 그리고 라이브러리, 그리고 헬프라고 있는데 헬프라고 이런 창들이 있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 뷰를 원근법으로 볼 수 있는 뷰인데요. 원근법으로 볼 수 있는 뷰고 그리고 가장 왼쪽으로 위에는 위에서 바라보는 탑뷰 그리고 앞에서 바라보는 프론트 뷰 그리고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라이트 뷰가 각각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캐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오즈냅이 갖춰져 있습니다. 엔드점, 이어점, 포인트, 중간점, 센터점, 교차점, 직교점, 컨덴스점, 4분점, 노트점, 벌텍스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리드 스냅이라고 잡혀 있는데 보통 그리드 스냅은 이 한 칸 한 칸마다 1mm 아니면은 10mm라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설정 창이 있는데 설정의 유닛 보시면은 이거는 허용 오차 그리고 밀리미터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밀리미터는 이 한 칸 한 칸마다 밀리미터라고 되는데 이 한 칸 한 칸을 스냅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마우스 보시면은 이 한 칸 한 칸마다 마우스가 잡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은 끄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패널이 있는데 자세한 거는 그 강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펜이라고 하나요? 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지금 오른쪽 마우스 하면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잡고 이동을 할 수 있고 각각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오른쪽 마우스를 잡으면은 올빗이라고 하나요? 궤도로 이동을 하는데 대신에 시프트를 잡고 오른쪽 마우스를 잡으면은 평행하게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캐드와 마찬가지로 선택 영역을 좀 세분화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객체만 잡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한 번에 잡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객체를 잡고 싶다고 하면은 컨트롤을 누르고 시프트를 누르고 죄송합니다.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단일로 하나하나 잡을 수 있지만, 만약에 객체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하나하나 잡기가 귀찮습니다. 10개까지는 잡을 수 있는데 귀찮은데, 아무튼 그래서 캐드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이렇게 선택 영역을 하면은 그 선택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걸치는 거 모두 잡아줍니다. 그러고 왼쪽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은 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만 잡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 안에 있는 것만 잡게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서페이스를, 그러니까 면을 다루는 일들이 많아지면은 이게 윗면인지 아랫면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하는 게 편리한데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세팅해 두시면은 굉장히 편리해서 알려드리면,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뷰 포인트에 보면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뷰가 음영이 한글판으로 하신 분들은 음영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쉐이디드인데 와이어프레임을 바꿀 수 있고 쉐이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퍼스펙티브나 어떤 뷰에서든 바꿀 수 있습니다. 탑이나 라이트, 프론트에서도 바꿀 수 있는데, 퍼스펙티브에서 예시로 바꾸면 여기 퍼스펙티브 글자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많은 뷰들이 나옵니다. 와이어프레임, 그러니까 선만 나올 수도 있고, 렌더를 느낌만 볼 수 있는 렌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스트는 이 안쪽까지 고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 안쪽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 편안함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큰 박스 안에 자원 박스가 있다면 쉐이드에서는 분명히 자원 박스는 잡히지 않는데 고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 안쪽을 잡을 수 있어서 언제든지 변경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테크니컬, 이거는 기계적인 그런 표현에서 좋고, 죄송합니다. 아티스틱, 펜, 레이트레이싱, 아무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지만 좀 모델링에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탑 이런 것들은, 평면적인 것들은 다 와이어프레임을 해놓고 이 뷰에서만 교체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게 앞에 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저희가 동전이 앞면 뒷면이 있듯이 서페이스에서도 앞면 뒷면이 있는데, 앞면과 뒷면의 색깔을 아마 지금은 구분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면은 뷰에서 맨 아래 설정 창을 들어가면은 아래 뷰에서 디스플레이 모드 그리고 쉐이드가 있을 겁니다. 쉐이드에서 쉐이딩 세팅 그 아래쪽에 보면은 백스페이스 세팅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돼 있으실 텐데 지금 앞면 뒷면인데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요 커스텀 모드에서 싱글 컬러로 해놓고 좀 안 쓰는 컬러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시그린으로 해놨고 뭐 안 쓰는 컬러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이 뒷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좋습니다. 아무튼 해놓으면 좋고 저희 이 라이노에서는 굉장히 닫히고 열려 있다는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객체를 하나 선택하면은 프로퍼티 창에서 옆 창에서 보면은 지금 닫혀 있는 돌출로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웬만하면 닫혀 있게 하는 게 좋아서 그런 명령어의 연산 그런 거 같은 것들이 닫혀 있는 게 닫혀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이 있어서 저는 닫혀 있게 표현을 모델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열려 있으면은 아까와 같은 경우면 뭐 인지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아까와 같은 부분을 보면은 지금 안쪽 면인지 그 바깥쪽 면인지 아니면 이게 닫혔는지 열렸는지 이게 가늠이 안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닫혀 있는 거라면 이런 표현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게 있고요. 캐드에서도 단축키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라이너도 같이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창 위에 패널에서 설정창을 들어가게 되면은 쭉 보시면은 얼리어스라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단축키를 지정을 해놓은 거고요. 만약에 단축키를 지정해 놓는 것이 모델링을 할 때 빠릅니다. 추출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추출해낸 걸 다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바탕화면에 제가 쓰던 것을 좀 저장을 하고 단축키라고 저장하고 기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기본으로 돌리면 이런 상태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단축키를 지정하는 거는 이 New에서 New 누르면 New 누르고 자기가 단축키를 지정하고 싶은 거 저는 BD 뭐가 있을까? C가 있나? C가 지금 이걸 지워주고요. C가 지금 셀 크로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커피로 바꿔보겠습니다. 커피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이것도 C를 클릭을 하면은 커피라고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커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축키를 가지고 이 뷰를 뷰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볼 건데 이 뉴를 하나 눌러주시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쉐이드.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없는데 좀 자기 취향, 본인 취향이라서 제 취향 대문자로 하는 게 좋아서 쉐이드를 SF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SF라고 지정을 하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복사 붙여넣기 하기 쉽도록 할 텐데 대문자와 소문자를 주의를 하시고 이쪽에 띄어쓰기까지 주의를 하시고 집어넣게 되면은 만약에 테크니컬한 그런 뷰였다 그럼 여기서 SF를 누르면은 바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와이어프레임도 가능한데요. 와이어프레임은 WF라고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고 여기에 와이어 프레임 적고 이렇게 해주시면 WF를 치면은 이렇게 바뀌는 게 볼 수 있습니다. SF, WF. 네. 그리고 만약에 고스트를 하고 싶으시면 GF GF를 치시고 아까 여기에서 원하는 뷰 고스트 이렇게 하고 저는 렌더 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드 하면은 오케이 누르면 RF 렌더 뷰, GF 고스트 뷰, 쉐이드 뷰, 와이어프레임 뷰 이렇게 빨리빨리 전환을 할 수 있는 걸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쉐이드 뷰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뷰를 표현하고 단축키까지 설정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냅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스냅들은 다 저희가 캐드에서 봤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냅을 엔드점은 만약에 엔드점만 이렇게 많이 켜져 있는 엔드점만 이용하고 싶다면 여기서 엔드에서 오른쪽 마우스만 클릭하면 엔드점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드가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끝쪽 부분. 그리고 니어점은 요 위에 점들을 다 니어점이라 합니다.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도 이렇게 해주면 니어점은 요 중간에 점들이 다 니어점입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말 그대로 포인트겠죠. 그리고 미드점은 중간점 아니면 선분의 중간점 아니면 엣지의 중간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센터점은 이 면적 아니면은 이 서페이스의 면적이나 모든 닫힌 서페이스들의 면적에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센터점 영은 나타나지 않네요. 모습 아무튼 여기에 센터점 원의 센터점이 될 수도 있고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트점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은 교차점이 있죠. 교차점, 인트점. 그리고 이 직교점은 만약에 선분을 긋는데 여기서 선분을 긋는데 여기 모델링이다 보니까 3차원적으로 계산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교점을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교점을 하면은 한 평면에 있는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만약에 평면이라고 치면은 플랜 오브 서페이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서페이스를 만들어 생성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드점은 4분점. 코드점은 만약에 원에서 이렇게 4분점, 보통은 XY축 기준으로 4분점을 찾습니다. 4분점 이렇게. 탄젠트점은 그러니까 접선이라고 해야 되냐? 그런 부분을 잡아줍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너트도 별로 사용하지 않고 벌텍스도 라이노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프로젝트는 만약에 이 객체를 이동하고 싶어요. 이동을 하는데 만약에 객체가 건물을 다시 띄우면 만약에 여기서 보면은 이 네모난 객체가 이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요 꼭지점이랑 요 선분이랑 맞게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요 선분이랑 요 꼭지점이랑 만약 이게 직교점으로 만날 수도 있는데 직교점보다는 저는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이 점의 프로젝트를 여기서 찍게 됩니다. 그리고 요 점이나 요 점이나 요 점의 퍼스펙티브 요쪽 점이겠죠. 요쪽 점에서 찍으면은 이 모서리가 만날 수 있게 이동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브를 치고 이게 나올 겁니다. 퍼스펙티브 엔드 이렇게 해서 요 선분이랑 만나게 하고 싶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옮길 수 있게 공중에 띄어져 있지만 정확하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용할 때 퍼스펙티브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냅도 마찬가지로 캐드의 F3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축키와는 다르게 키보드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키보드에 보면은 F3에 보면은 프로퍼티스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F3의 프로퍼티를 저희는 자원자원표 아래 하이픈 디세이블 오세요. 끼고 토글 이라고 쳐주시면 F3을 누르면 지금 오스냅이 다 디세이블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엔드점, 포인트점, 미드점, 직교점 이렇게 켜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용할 때 안 할 때 각각 켜놓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도 할 수 있는데 이 헬프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처음이나 아니면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은 퍼스펙티브 오스냅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띄워주는데요. 이 명령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제가 뭐 선분을 긋고 있어요. 선분을 긋고 있다가 이 부분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여기에 걸리죠. 그러면은 프로젝트 오스냅 앱을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잖아요. T톡을 이렇게 하면은 꺼지는데 지금 꺼진 걸 볼 수 있죠. 요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엘리어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QQ라고 지정을 해놓고, 저희가 QQ를 잘 안 써요. 아니면 컨트롤 Q를 컨트롤과 조합을 하려면 이 여기 키보드에 오셔야 되고, 엘리어스를 지정하시려면 그 엘리어스만 여기서 지정하실. 저는 컨트롤 Q, 컨트롤 Q, 컨트롤 W 해도 되는데 지금 컨트롤 Q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죠. 그래서 저는 하이픈 작은 따옴표 아래 하이픈 프로젝트 오스냅 이거를 도글 이런 식으로 다시 지정. 토글이라는 것은 껐다 켰다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토글로 지정하면은 저희가 프로젝트가 커져 있고,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여기 끝점에서 이거로 긋고 싶은데 이게 안 될 때 컨트롤 Q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냅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그 명령어가 많아요. 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은 명령어가 있는데 그 명령어에 대한 설명을 뭐 구글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그래서 라이너에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끔 한 게 이 헬프라는 건데, 뭐 만약에 커피를 하면은 치면은 커피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뭐 아니면은 어레이 이라는 그런 명령어를 가지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랄까, 명령어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헬프 창을 잘 보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건볼에 대한 얘기인데요. 건볼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건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래쪽에 건볼 이 메뉴가 있죠. 이거는 저는 거의 사용을 켜놓고 사용을 하는데, 뭐 아까처럼 F1에 헬프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F1을 건볼로 바꿔줍니다. 건볼은 꺼져도 되고 켜져 있어도 되니까 띄어쓰고 토글 이라고 쳐주면은 F1이 토글로 바뀌게 됩니다. 이 건볼은 스케일을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동하는 목적이 많은데요. 만약에 이거를 100 정도 올리고 싶어 그러면 위에 화살표를 누르고 100을 이동을 합니다. 정확한 수치로. 그리고 아니면 이 평면 안에서 움직이고 싶으면은 만약에 X, Z 방향에 이 평면 안에서 움직이고 싶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서 움직이면 X축은
지금 X축에 대해서는 Y축에 대해서는 이동이 없는데 X축에 대해서만 이동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평면으로만 움직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볼은 스케일도 조정이 가능한데요. 굉장히 대략적인 스케일도 가능하고 여기 누르면 수치적으로 2배를 키우고 싶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아니면 Shift를 누르면 3D 적으로 가능한데 이건 평면이니까 이걸로 보여주면 요 스케일을 잡고 이렇게, 아니면은 이 스케일 점이 너무 어디인지 모르겠다, 너무 클릭할 때마다 짜증난다, 그러면은 이걸 컨트롤 누르면 채로 이렇게 스케일 바를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회전이 있는데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회전을 누르면 직각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고, 이게 3차원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좀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동은 무브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게 어떤 형태인지 대략적인 것을 볼 때는 건볼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면 이동이라고 했는데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만약에 저희가 컨트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객체 한 면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리면은 이게 늘어납니다. 눌러가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서 건볼을 저는 켜놓는 걸 지향합니다. 뭐 무브로 이동할 수 있는데 뭐 아무튼 편리합니다. 그래서 건볼로 하면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꾸 이걸 하이드를 시키는데 여기서 제가 원하는 그런 아이콘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명령어만 쓸 수도 있지만 아이콘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돼 있어서 라이노가, 그래서 이게 마우스 중앙 클릭을 한번 하시면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바로 쓸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쓸 수 있는데 이러면은 여기 안에 설정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다시 가운데 마우스 휠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에 이 상태바를 살짝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내가 이 아이콘을 자주 써, 그러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필요 없다 그러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죠? OK to delete 툴바 아이템. 아무튼 이거는 여기서 다 주워올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이기 때문에 저는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거 버려도 됩니다. 근데 저는 사용하는 것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것만 이렇게 사용하고 편집해서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켜놓고 다시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엘리어스나 아니면 키보드와 같은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 뷰에서 이 바라보는 것만 뷰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땅바닥을 대충 그리면
그러면 얘를 실로 갖다 놓고 대충 대충 땅바닥을 그려놨습니다.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서 있고 이 뷰가 마음에 들어, 아니면 이 뷰에서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돼.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뷰에서 렌더를 찍어야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편안한 그런 곳에서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에 명령어창에 네임드 뷰 하고 있습니다. 네임드 뷰 창을 이 아래쪽에 끌어놔서 쓰시면은 좀 편리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했어. 근데 좀 이런 식으로 좀 네임드 뷰를 하고 렌즈를 한 20으로 과장을 좀 해. 그리고 이 뷰에서 렌더링을 하고 싶어. 렌더링이라는 건 실사처럼 표현을 해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건데 아직 지금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이 렌더링을 한다고 치고 뷰1이라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돌아와서 이 어떤 거를 여기 앞에다 두고 수정해도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이 뷰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뷰, 이런 뷰를 찍어 한 50으로 찍어 놓고 뷰2라고 저장해 놓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어디가 나을까? 아무튼 여기서 뷰3라고 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렌즈 값이 달라도 가면은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대신에 이 투영되는 것들이 변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세 개가 퍼스펙티브 이런 것도 저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패러럴하게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치면은 그러면은 다이어그램으로 바로 가는 거죠. 뷰로 이동해도 바로바로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대신에 여기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네임드 뷰 리스토레이션, 아무튼 이걸 키시면은 이 뷰포트 간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 투영된 투영체가 설정이 바뀌면은 이 설정이죠. 이 설정이 바뀌면은 다시 그냥 뻣뻣하게 돌아옵니다. 근데 같은 설정 안에서는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뷰로 빠르빨리 교수님들한테 어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줬습니다. 라이노에서 사용되는 지오메트리가 크게는 3개 정도 있습니다. 포인트가 하나 있고 선들이 있고 커브, 그리고 서페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객체들은 폴리 서페스라고 여러 개의 서페이스들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크게는 3가지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를 제외하고 2가지에는 닫혀있고 열려있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노 명령어에는 닫혀있다, 열려있다
그런 계산적인 측면에서 닫혀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만 뭐 열려 있어도 상관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닫혀 있다 열려 있다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뭐 커브에는 닫혀 있는 커브 두 개는 열려 있는 오픈 커브 두 개는 그냥 서피스인데 그냥 서피스라고 말하고, 이거는 더 열려 있는 폴리 서피스, 닫혀 있는 폴리 서피스. 서피스는 무조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열려 있다고 친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건볼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면은 복사도 됩니다. 아무튼 이 두 가를 이런 식으로 차집하면 명령을 할 건데 좀 대조군을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닫혀 있는 것들이 아니면 열려 있는 것들끼리 한번 계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린 유니언이라고 합집합입니다. 합집합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객체가 같은 객체로 하나의 객체로 합집합이 됩니다. 근데 열려 있는 것들은 이게 실패가 됩니다. 왜냐? 이게 열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니면 차집합 만약에 차집합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만 이렇게 따오는 그런 계산인데요. 만약에 열려 있다면 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아니면 여기 닫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면은, 닫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좀 막혀 있는 부분끼리 합집합을 해보면 또 합집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대신에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이게 이 부분이 없고 뭐 이 부분이 선행돼야 될 전제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닫아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연산이 되긴 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이 부분이 열려 있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이쪽 부분이로 연산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터져 있지 않은 곳을 열려 있기 때문에 연산했기 때문에 이런 거가 가능하지만, 이게 선행돼야 될 조건들이 많고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닫혀 있는 건지 열려 있는 건지 확인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솔직히. 그래가지고 대부분 닫아놓고 사용하는데 연산은 된다. 연산은 되긴 하지만 선행돼야 될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하나 명령어를 알려드리는데, PT가 포인트의 약자입니다. 포인트의 약자고, 커브가 커브의 약자고, PRF가 폴리 서피스의 약자입니다. 폴리 서피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빨리빨리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뭐 레이어나 컬러나 듀비나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포인트만 잡고 싶다.
셀 PT를 치면 되고, 뭐 커브만 잡고 싶다. 셀 커브 잡는데, 근데 커브에서도 닫혀 있는 걸 잡고 싶다. 그러면 클로즈 커브라고 치면은 닫혀 있는 것만 잡힙니다. 또 열려 있는 오픈 폴리서피스. 제가 잘못 말했네요. 그 PRF가 아니라 SRF가 서페이스. 에이씨. 야, 나. 아무튼 셀 클로즈드 이런 식으로 잡아서 빨리빨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인터페이스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뭐 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첫 강은 이상입니다.